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 부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당장 임시저장고 확충 계획부터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포항의 특수학교에 장애 학생들의 직업 체험과 교육을 위한 학교 기업이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대구 경북이 추천한 자문위원들은 밀양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어제 사용 후 해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의 건설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12년 뒤인 2028년까지 부지를 정하기로 했지만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미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가동 중인 월성원전의 저장고. 원자력 발전에 쓰인 사용 후 해결료 26만 다발이 저장돼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영구 처분장이 없어 원전 안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와 한울 등 원전들의 임시 저장 시설은 포화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구 처분장 건설을 위해 앞으로 12년 동안 부적합 지역 배제와 부지 공모,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부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53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장 코앞에 닥친 임시저장 문제에 대한 대책은 빠졌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번 정부 발표가 결과적으로 고준위 방패장이나 다름없는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 확충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5년 중저준위 방패장을 경주에 유치할 때 정부가 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장은 짓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2년 뒤 방패장 부적합 지역 발표에 경주가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대책방안을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는 중전위 핵폐기장을 유치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준위 핵폐기장 후보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고준위 방패장은 해외에서도 부지 선정에만 수십여 년이 걸렸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도 쉽지 않았던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압력 밸브 고장으로 멈춰섰던 월성 1호기가 오늘 오전 7시부터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원자로 냉각제 압력 조절 밸브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월성 1호기의 부품 일부를 교체하고 오늘 오전 7시부터 발전을 재개했으며 내일 오후 3시쯤 원자로 출력이 정상 수준인 100%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수명이 만료돼 사용이 중단됐던 월성 1호기는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친 뒤 한 달 만에 10여일간 발전이 정지돼 있었습니다. 장애 학생이 있는 가정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졸업 후 일자리 구하기인데요. 포항에도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 기업이 문을 열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피를 주문받고 정성껏 만들고 테이블까지 직접 가져다 줍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마들렌 빵을 굽기 위해 반죽하고 약품을 정확히 배합해 방향제도 생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라이트에 들어가는 부품을 조립해 포항 청하에 있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한다니까 정말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저희가 만든 거를 쓴다고 하니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경북에선 안동에 이어 두 번째로 장애인을 위한 학교 기업이 포항 명도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20억 원을 지원해 공방과 카페, 세탁소, 직업체험센터 등 직업교육시설을 갖췄습니다. 학교 졸업 후 2년간 장애 특성에 맞춰 물건 제작과 세탁, 요리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학생들은 기여도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습니다. 실무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혹은 기능훈련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서 나중에 향후에 사회에 나갔을 때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은 지역기업 10여 곳은 졸업생 채용에 앞장서고 장애우들이 생산한 제품을 적극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학교 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을 잇는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다음 달 발표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는 최근 천안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천안 점촌 구간의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 결과 비용 편익 비율이 0.24에서 0.52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과 영주, 천안 등 12개 시군은 철도망 계획이 수정되는 2020년 반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5억 원의 용역비를 마련해 올 9월쯤 예비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는 등 건설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한 달여 앞두고 부산 가덕도와 밀양의 입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전문가 자문회의가 이틀째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지역의 대표 자문위원들은 밀양의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울산, 경남 4개 시도 대표 자문단은 국토교통부와 용역기관인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와의 마지막 회의에서 부산 가덕도와 차별되는 밀양의 장점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주로 부산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밀양의 단점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먼저 밀양은 산봉우리 20개를 깎아야 해 환경 파괴 우려가 높다는 부산의 주장에 대해 산봉우리 4개만 절토하면 문제가 없고 실제 절토량도 가덕도 국수봉의 4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부산 가덕도가 생태자연도 1등급 6곳을 훼손하고 녹지자연도 8등급 3곳과 철새 도래지를 침해하는 등 반환경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밀양은 24시간 이용이 불가능하다라는 부산 주장에는 인천공항도 밤 11시에서 새벽 5시 사이 운항 편수 비중이 4%에 불과하다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 아니라 활주로 2번의 이착륙 용량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또 영남권 주요 도시가 1시간 이내에 있는 밀양의 접근성과 건설비, 배후 활용성은 제2관문공항으로서 최적의 입지인 반면 가덕도는 지역공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용역기관인 ADPI는 중립지역인 수도권 자문위원을 상대로 마지막 의견을 들은 뒤 ADPI가 심사 항목의 배점과 가중치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배점 기준이 확정될 경우 실사를 통해 얻은 양지역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최종 결과는 빨리 나온다면서 프랑스 용역기관의 용역 마감 시한인 내달 25일 이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포항시가 중국인 관광객 본격 유치에 앞서 중앙상가에 사후 면세점 시범 거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면세점은 외국인이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경우 물품 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출국 시 공항 내 환급 창구를 통해 돌려받거나 매장 내 전용 계산대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즉시 부가가치세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포항시는 중앙상가뿐만 아니라 죽도시장에도 사후 면세점 거리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럽 축구연맹 소속 영국 축구 코치들이 지역을 찾아 학생들에게 축구와 영어 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축구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 진학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는 등 꿈에 한 발 다가가는 기회가 됐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격수들이 공을 몰고 나가며 수비벽을 뚫고 돌파합니다. 훈련 과정은 외국인 코치의 영어 수업으로만 진행됩니다. 모두 유럽 축구연맹 소속 영국 코치연합 회원들입니다. 유럽 명문 축구의 기술을 생생한 영어로 전수받다 보니 마치 영국에 유학 온 듯한 기분까지 듭니다.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것 같고 영어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냥 마치 그냥 영국에서 교육받는 것 같아요. 이번 축구 캠프는 공교육 강화 사업 일환으로 포항의 4개 초중학교가 참가했습니다. 지역을 찾은 영국 코치들은 영어로 축구 기술을 가르치며 EPL 입성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애정어린 충고도 남겼습니다. Through maybe academies or scouts to come to watch them, or maybe put their own content on YouTube. That would be a good way to maybe go about getting trials for
English teams. 학생들에게 해외 진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과 큰 꿈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즐기게 되는 선진 축구 교육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참 재미있어하는 것 같고요. 영국 코치들은 포항 유나이티드 유소년 클럽과도 연습 경기를 통해 글로벌 축구 인재 육성에 나섭니다. 경북교육청은 스포츠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부여가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정례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갯녹음에 의한 바다 사막화를 줄이기 위해 올해 135억 원을 들여 바다숲 조성을 비롯한 인공어초와 바다 비료 투하 등 바다 목장화 사업을 이어갑니다. 또 내년에는 독도 연안의 갯녹음 예방 사업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70억 원 이상을 바다 목장화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경북 동해안은 전체 수중 안반의 63%에서 갯녹음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심했고 이 가운데서도 포항 연안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포항 지역 수산물 판매점 7곳이 적발됐습니다. 포항시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죽도 어시장과 구룡포 대게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7개 업소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하고 원산지 표시를 희미하게 한 8개 업소에 대해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올 들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위반 단속을 벌여 우럭과 대게 등의 원산지 미표시 업소 19곳을 적발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이재강 공장이 지난 23일 조강 생산 누계 3억 톤을 달성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이재강 공장은 지난 1978년 조업을 시작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단 기간인 37년 5개월여 만에 3억 톤을 달성한 것으로 이는 2000cc 자동차를 2억 9천여 대 만들고 지구를 375바퀴 돌 수 있는 양입니다. 포스코는 전로 3기를 최대한 가동하고 전로 수명 연장 등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 활동을 펼쳐 이번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에 대한 토론회가 오늘 경주 하이쿠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형태로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지역의 규모와 특징 등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시된 지방자치 다양화 방안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임하는 의회 중심형 등 3가지로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주민투표 등을 거쳐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내일 낮에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낮에도 잠깐이라도 에어컨을 틀어야 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다행히도 내일은 포항이 24도를 기록하는 등 조금 낮아지겠는데요. 20도 가까이 벌어졌던 일교차도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역별로 4에서 10도가량 낮과 밤의 기온차가 벌어지니까요. 감기 예방 계속해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주에서는 오후에 잠깐 오존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모두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장시간 외출 삼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6월까지는 미세먼지 걱정 계속하셔야겠습니다. 시야가 흐린다고 생각하시면 미세먼지 정보 확인하셔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지나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 15도, 영덕과 경주 16도, 포항 20도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2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내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와 독도 17도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내일 동해먼 바다에서도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오후에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역 3개 보훈단체는 오늘 덕수동 충혼탑에서 국가유공자 46위의 위패를 봉안했습니다. 상위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별세한 국가유공자의 위패를 봉안하고 애국정신에 기렸습니다. 이로써 포항시 덕수동 충혼탑에는 군인과 경찰, 민간인 등 모두 2,477위의 위패가 봉안됐습니다. 경북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의성군, 또 가장 낮은 곳은 구미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2.6%로 구미 7.2%와 칠곡 12.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고 경주의 노인 인구 비율은 18.2%로 나타났습니다. 영덕의 노인 인구 비율은 32.5%, 울진은 24.4%로 조사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재질로 대체하는 친환경 부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부표는 스티로폼 재질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고 사용기간도 2~3배긴 장점이 있으며 구입비의 70%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해당 지역 수협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간 부표 사용량은 5,200만 개로 이 가운데 스티로폼 재질이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29일 일요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펼쳐지는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 때 포항 시민과 함께하는 치맥데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스틸러스는 경기 당일 오후 3시 반부터 포항 스틸야드 북문광장에서 관중 1,000명에게 선착순으로 맥주와 치킨을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포항은 리기 8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